1월 26일 장전 시장입니다. 매일 월요일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를 확인하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다만 트럼프 리스크가 사실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항상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더 주워 담을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죠. 이번 주에 이 한국 정부의 증시 부양된 일정 이슈가 굉장히 많다는 점들, 특히 당장에 오늘부터 국민연금 관련해 가지고 또 TF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달러 대비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 뭐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니,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이 주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미국, 일본, 중국, 뭐 유럽연합은 뭐 최근에 금리 동결했지만은 다 돈을 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돈을 안 풀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칭을 해야죠. 꿍시렁거릴 게 아니고. 만약에 주식까지 안 샀고 그냥 적금 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더 녹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이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좋았던 이슈도 많고 좀 안 좋았던 이슈도 많은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SNS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좀 많은 말을 했고, 특히 이번에 뭐 캐나다를 지속적으로 저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트럼프의 지금 모든 이런 발언과 정책과 이런 행동은 전부 중국을 조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사설 경호원으로 전략을 하고 있는 단속국들이 정말 계속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면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또 셧다운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또 리스크가 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실제로 이것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위클리 나스닥 급락이 나오고 있죠.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또 기술주들이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밑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ER이 한국은 11배, 일본 20배,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왜냐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PER을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PER이 뭡니까?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가격 전망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PER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14.87에서 17까지 끌어올렸고, PBR도 많이 끌어올렸죠. 이거 진짜 좀 아니었죠, 여러분들. 0.10에서 1.32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는, 여기 산업에 대한 좀 비중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사실은 모든 항을 좀 이끌어가죠. 근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요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이 주식, 이런 쌍업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사이클이 있어요. 업 사이클이 있고 다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다운 사이클 한번 걸리면 막 2년 동안 조정 나오잖아. 그냥 계속적으로 이거를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산업재 비중도 높긴 하지만은 소비재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소비재 비중, 뭐 금융, IT 쪽이 높기 때문에 그냥 중장기적으로 배당 잘 주고 내수로 돌아가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산업 사이클에 대해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니케이 쪽에 좀 밸류에이션이 더 높은 거고, 그걸 떠나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아베노믹스가 있었죠. 사실은 몇십 년짜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거 주식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냥 지방선거에서 여당 야당만 바뀌어도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모든 산업 정책 다 그냥 뒤집어지잖아요. 원전한다 그랬다가 탈원전한다 그랬다가 신재생한다 그랬다가 다시 또 원전한다 그랬다가, 이거 지금 이게 뭐 1년도 아니야. 6개월 사이에 원전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를 얼마나 많은 정책의 전환이 나왔습니까? 그냥 하나의 정책으로 가지는 못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고 팔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정말 강하긴 하지만은 뭐 평생 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이 산업 사이클을 우리가 잘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거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요거 뭐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예금 빼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왜냐면은 요거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가 넘기 때문에 예적금 의미가 없어요. 돈이 녹습니다. 거기 달러 가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인 모든
생활에 대한 소비 가격이 다 네, 올라 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좀 안타깝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돈을 놔두면은 위에 인플레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잘 된 거야. 우리나라 투자 너무 안 해. 금융 투자 너무 안 해 아직도. 다 대부분이 부동산에 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금융 선진화로 가고 있는 길이다. 과도기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주식 계좌 수가 무려 1억 개가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예탁금 보세요, 여러분들. 예, 예탁금이 뭐 거의 100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 대머리가 막 선동하면서 에코프로 막 사라고 막 선동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코로나 때 유동성 돈 전 세계가 돈 풀어제꼈어. 그때도 예탁금이 80조였어. 80조. 근데 지금 100조야.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이런 포모, 투자 심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 주간 지식 때 보셨나요? 다들 올려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은 예탁금은 많은데 안 사요 주식을. 봐봐요. 올해 개인 투자자들 주식 팔았어. 매도했다고 매도. 그러니까 예탁금 많지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자금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거야. 근데도 지금 기간의 연속적인 힘으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또 개인 투자자들은 간을 보고 있고 막 2021년 때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한국 시장을 들어온 시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고점이란 거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자금만들만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네, 코스피의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금값 또 금이 뭐야? 금은 뭐 다 사상 최고가 더 오른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금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핵심 자산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백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뭐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필수 AI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마 좀 봐야 될 게 또 흥국소교 같은데 지금 미국 결코 아니 뉴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50도라 그러더라고요. 영화 투모로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투모로우 지금 미국에 투모로우 왔어.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유, LPG 관련 테마주 단기적인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제가 원래는 좀 움짤이라든가 영상 올려드리려다가 좀 너무 이제 좀 저도 그래서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이민단속 요원들이 뭐 지난번에도 뭐 차량에다가 총기를 발포하고 차량에 탄 사람 탑승자 이번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등 뒤에서 또 총기를 쏴가지고 또 사람이 죽었는데 뭐 다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 시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야당이 국민사중인 이민당국이 더 이상 예산 못 줘 하게 되면서 원래 셧다운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고 연기한 거죠. 이제 원래 오바마 케어도 있었고 몇 개를 이제 임시 예산안을 몇 개는 통과시키고 몇 개는 이제 나중에 하자 1월로 연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을 거부하게 되면서 또다시 셧다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짧게 설명드리지만 셧다운이 되면은 네 공무원들이 그 미국은 주급이잖아요. 주급이 안 나옵니다. 주급이 안 나오면은 소비를 하지 않겠죠. 소비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이 안 돌아가겠죠. 네, 시장이 안 돌아가고 또 소비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더 제기될 수 있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은 네, 미네소타 총격 사망자 총기 사진 띄면서 영광용 오했다. 이거 진짜 IC 요원들 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진짜 살인 면허도 아니고 계속.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나서 권력적인 이런 행태가 약간 좀 걱정스럽다. 예. 거의 사설 군부대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리스크들이 아마 저는 선거가 끝나고 아니면 전후로 굉장히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계속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좋은 이슈도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1000조 가까운 민간 합작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죠. 그냥 쟤는 땅땅땅 하잖아요. 우리 이제 드디어 휴전합니다. 땅땅땅 하면은 무조건 SG는 한 5연상 합니다. 5연상. 근데 땅땅땅을 못한 지가 한 3년 됐어.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안정적인 거 투자하실 분들은 현대건설기기가 꽤나 괜찮죠. 그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가격 얼마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만원만 한 10만원 많이 넣어도 한 50만원만 넣어놔라. 누가 여기다가 막 몇백만원씩 넣습니까? 몇천만원씩.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몇십만원만 넣어놔라. 그리고 자 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 포트폴리오 보여주고 싶다 진짜. 제가 히토류 사라고 12월 30일 날 우리 포트폴리오 영상 올려드렸죠. 비공개로 올려드렸고, 실제로 12월 달에 여러분들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뭐 했습니까? 중국 히토류 모기아에 반도체 출범한다. 이 영상 제가 1시간짜리 영상이거든요. 12월 달에 찍은 거. 이때 제가 피지컬 AI, 우주항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년에 무조건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 히토류.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게 히토류예요 지금. 미국은 다 가졌어. 근데 미국이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밸류체인 산업이 히토류다. 투자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금 이 주식들이 얼마나 오른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50%가 50%. 30에서 50%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US 레어스 17달러, 17달러.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저는 텐베거 보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그리고 중국,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중국 관련해가지고 계속 제가 정보를 얻기 힘드니까 중국 관련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장유사가 이제 정권 잡았다며. 어떻게 된 거야? 숙청당했잖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대만에 대한 양안 전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집권 28년도에 끝나요. 그러면은 사연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연임 하려니까 명분이 없네. 전쟁 일으켜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미국 싱크탱크에서, 군사 싱크탱크에서 전쟁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조심하면 됩니다. 요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선 방산주를 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저는 2028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랑 계속 같이 하실 거잖아요. 딴 데 가봤자 물리기밖에 더 하겠냐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중국의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H BM4 지금 계속 루머 오피셜이 없어가지고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내용이다. 여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중국 신생업체가 우주 비행선 계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도 사실은 버진 갤럭틱도 그렇고 다 이게 예약은 받아놨어요. 여기서 이제 미사일을 한 대씩 쏘면서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또 우리나라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렇게 되면은 또 비추론 엑스텍이야? 또 추론 엑스텍?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인 종목.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인 종목. 비추론 엑스텍. 아무튼 지긋지긋하네요 이제. 괜히 늦었나.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북한이 원산이어서 동해안에서 관광지를 중단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계속 북한 관광, 개별 관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경업주는 무조건 하나.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만 보시면 돼요. 돈 잘 벌고, 북한 엮여 있고.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데, 월가에서 지금 일본 타케시 총리가 미국이랑 엔저 방어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 이렇게 되니까 연준에서 지금 엔화를 매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금요일날 지난주에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것도. 근데 다 맞아. 맞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아의 통화는 일본을 따라가면,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통화는 결정권이 없어. 중국 따라갔다가 일본 따라갔다가 계속 반복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엔저를 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원화 강세가 나오겠습니까? 일본이 엔저 하면 한국도 원화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 일본이 이길 수가 없어. 일본이 약세인데 우리나라 강세일 수가 없다고. 그런 메커니즘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나라 망한다고 하는 그지 같은 유튜버들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선동당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지금 너무 많은 그러니까 저는 돈 푸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돼. 근데 그거를 무분별하게 다 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정말 전 힘든 사람한테만 주던지. 진짜 일본이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거 엄청 까다롭잖아요. 지원금 받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풀어버리든지. 다 푼 다음에 그거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비리도 제대로 안 잡고, 그런 것들이 저는 싫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돈을 풀어야 된다. 근데 거기 관련해서 제가 싫어하는 건 조금 더 사담하겠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는 계속 자기들도 돈을 풀면서 국채 채권,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국가 예산이 거의 700조가 넘죠. 사상 최초로. 거기에다가
지금 국채를 1년에 200조씩 찍어요. 그럼 1000조야, 1000조 1년에 찍어내는 돈이. 그럼 자기도 돈을 졸라게 찍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돈 찍어내는데, 야, 우리,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된다. 다 돈 찍어내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달러 벌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 좋으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하고, 미국은 배당주만 하자. 이런 식으로 미국 달러 배당주에서 끌어오고, 나머지 우리나라 주식 좀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서학개미들 악마화시키고, 서학개미, 국장개미 갈라치기 하고, 갈라치기로 정치인들이 재미를 계속 많이 보고 있잖아요. 남자, 여자 갈라치고, 부자나 서민 갈라치고, 또 정치 이야기 너무 많이 하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뭐다?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환율에 대한 모든 방향성은 일본이 따라가는 거지 우리나라가 좀 결정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같이 화이팅하자 해야지 왜 계속 갈라치기 하느냐. 그 서학개미랑 국장개미를 갈라치려고 하지 말고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좀 말이 길어졌네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일기 시장이 없다. 양도세준과 유예 종료를 재강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한테 까불면 안 돼요. 근데 부동산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F4라고 하죠. 제가 이제 예전에는 올려드렸어요. 실제로 이거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F4라고 제가 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뭐가 F4냐? 우리가 파이낸셜 빅4. 네. 엄청 오래 걸리네요. 아유, 좀 안되겠다. 자, 아무튼. 근데,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파이낸셜 빅4가 전부 강남에 자가를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집을 안 파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져? 그래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공급을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예 공급을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네, 이거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올려도 되나? 네, 뭐 팩트니까 뭐 팩트니까. 네, 이거 제가 예전에 이거 엄청 오래됐죠. 자, 제가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수장 F4가 네 금융감독원장 서울 서초구 대림 아파트 가지고 있고 이천년 한국은행총장 네, 서울 강남 역삼동에 레미안 가지고 있고 금융청경제부총리 개포동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지고 있고 이영원 금융위원장 강남 개포동에 1단지 가지고 있고 네, 이거 다 뉴스 검색에서 나온 팩트입니다. 네, F4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장,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이 다 강남에 자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강남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겠느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투자처는 뭐냐? 강남 부동산이에요. 근데 한국인들 평균 투자금 얼마입니까? 1000만원에서 5천만원이야. 그게 60%가 1000만원에서 5천만원 투자한다고. 60%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주식할 수밖에 없다. 강남에 집 못 사요. 대출도 안 해주는데 뭐. 아무튼 그걸 의도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주저리 이야기가 많았죠, 여러분들. 뭐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더 이야기를 할 거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면은 그냥 딱딱딱 시장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뉴스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 월요일날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시황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뉴스가 없어. 그래서 보통 월요일은 그냥 제가 주저리 네, 정치 이야기 살짝 하고 경제 이야기 살짝 하고 뭐 뉴스 글로벌 이슈 이야기 살짝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지금 자, 증권사 펀드 매니저가 네, 코스피 연내 10% 20% 조정 가능하다. 이건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역사적으로 증시가 1년에 10% 20% 증시 조정이 안 넣은 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만 먹겠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뭐 증권사 코스피 5천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상단 5200에서 5600선을 제시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걸러야 될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올해 네, 2026년도 코스피 상하단 전망인데, 자, 벌써 우리 5000 찍었죠, 여러분들. 자, 하나증권, IN증권,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다 틀렸습니다. 님들 다 틀렸어요. 2026년도 1월부터 다 틀렸어요. 5000 찍었잖아. 상단 다 돌파했어. 다 틀렸습니다.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실력이? 실력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틀렸어요. 1월도 안 지났어, 1월도. 심하다. 예. 안타깝죠.
네, 저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그리고 뭐 뉴욕 증시 레이어스 오늘 보니까 50% 찍히더라고요. 제가 추미했으면 한 70% 찍혔을 건데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뭐 좋네요. 자, 좋다. 네. 삼성전자에서 지금 키움증권에서 올해 영업이익률 117조 원을 전망한다. 와, 씨.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계속 올리지만은 약간 문제점이 뭐냐? 영업 이익률이 낮다. 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엔비디아에 비해서 이익률이 낮다는 게 삼성전자의 문제인데 걱정 마세요. HBM4만 들어가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익률 낮은 이유는 뭐다? HM3가 없어서 그래요. HM3가 없어서 그래. HM4를 빨리 만들면 돼요, 그 대신에. 그러면 이거 확 올라갈 겁니다. 네, 요런 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업이익 110% 나오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얼마 가야 된다? 최소 17만원, 최대 20만원 이상 가야 됩니다. 20만원 가야 돼, 20만원.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SLS래. 제가 열받아서 SLS래 관련주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제가 요새 로봇 눈에 빠져가지고, 이거 좀, 이거 매립되면 안 되는데, 계속, 네, 아무튼. 자, 그리고 안 좋은 이슈들, 이렇게, 열심히 자사주 처분하고 계시죠? 네, 103억. 아니, 뭐 했다고 103억을 받아?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슨 시즌이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저격한 헬스. 아마 상장할 수 없을 것이다. 분할 상장 못 살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TFA를 개최한다. 테스크포스 개최를 개최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듣고 싶은 말씀은 뭐 주식 안 하고 뭐 어떡하 뭐 할 겁니까? 주식 해야죠. 네, 계속 하겠습니다.